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미국 내 소식을 알려드리는 우연왕국의 캠피디입니다. 오늘도 우연왕국 가득한 미국 소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 인디아 런던행 여객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오후 인도 서부에 있는 도시 아메다바드에서 런던 gatwick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1분도 안 돼서 주택가에 추락해서 탑승자 242명 중에 한 명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도 경찰이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또 추락한 곳이 또 주택과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락한 기종은 보잉의 최신형 비행기 7878 드림라이너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최신형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추락했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도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캐나다인 1명, 포르투갈인 7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탑승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후에 부상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금 한 명이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후에 불과 5분 만에 고도 625피트까지 상승한 후 갑자기 하강을 하면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추락 직전 주택가 위를 저공 비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비행기의 기록 장치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존한 사람은 이제 인도계 영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국적의 인도계 승객 비슈와시 쿠마르 라메스 씨가 유일한 생존자로 확인되었고요. 탑승자 242명 중 241명이 사망했습니다. 라메스 씨는 병원 인터뷰에서 이륙 후에 30초 만에 큰 소음이 나고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륙하자마자 무슨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너무나 빠르게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역 좌석인 11번에 앉아 있었는데 형과 함께 탑승했지만 형의 생존 여부는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기적적으로 이분만큼은 큰 부상이 없고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며칠 안에 퇴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적인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행기가 충돌한 BJ 의과대학 기숙사에서 또 의대생 3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 한 280명, 29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특히 뭐 미국에서 올해 초에 많이 났었죠. 예, 여러 가지로 좀 겁나는 뉴스 아니었나. 게다가 또 보잉의 최신 비행기에 7878 기종인데 이게 또 추락했다는 게 또 많은 사람들에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LA 시위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LA 시위는 이제 통금을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잦아지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위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다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시위는 어스틴, 댈러스, 뉴욕, 시애틀, 시카고, 덴버, 필라델피아 뭐 이런 전국적인 대도시로 다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경찰과 시위대 충돌로 체포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 지역은 커퓨, 그러니까 통행 금지를 내린 지역이 다운타운에 1제곱마일 정도의 사이즈, 거기인데 지금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도 경찰이 시위대를 체포하는 모습이 찍혀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도 어딘가 하고 봤는데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 뒤에 있는 간판을 몇 개 따다닥 찾아봤는데 라오하카라는 멕시코 식당이 있고 그 옆에 현대옥이라는 또 식당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보니까 웨스턴하고 비벌레하고 일가 사이에 HK마켓 건너편, 건너편에 있는 라오하카라는 식당과 현대역 그 사이에서 체포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이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이 우려가 되고 있냐? 제가 92년도 폭동을 겪어봤는데 당시에 폭동이 한인타운으로 몰려왔던 이유가 서쪽으로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습니다. 백인들 부자 동네를 다 막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도로 갈 데가 없으니까 도로 돌아온 것이 코리아타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코리아타운이 공격을 받았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라시아나가 저쪽으로 바리케이트를 쳤기 때문에 코리아타운 피해가 컸다고 그때 한인들이 많이 억울해했습니다. 지금 다운타운에 중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 시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중요한 시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시위대 혹은 또 폭도들의 지금 목표가 거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커피를 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지역을 커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위대가 다른 쪽으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코리아타운에 나와서 이렇게 체포를 당하고 또 경찰들이 막 차로 뭐 몇십 대씩 출동하고 그러면 이제 코리아타운 내에 이제 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이게 좀 걱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92년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 아닌가. 괜히 다운타운을 막으니까 거길 못 가니까 이제 폭도들이 코리아타운 와서 또 약탈을 일삼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급하게 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타운도 지금 좀 경계를 세우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이 14일 토요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이제 미국 국군 상설 250주년 기념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맞서서 전국적으로 노 킹스 시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은 없다라는 시위죠. 전국적으로 많은 시위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가 여기서 만약에 시위를 하면 뭐 단호하게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게 걱정입니다. 혹시나 워싱턴 DC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시위를 하다가 여긴 진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 뭐 미국 국민들 상대로 총 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뭐 말이 비상살 무기지 뭐 지금 고무총탄을 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다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불체자만 다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 그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치고 있잖아요. 기자들까지 있나요. 취재를 하던 기자들까지 지금 다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데 조심하시고 저도 뭐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뭐 폭동 시위에 태극기를 들고 뭐 곳에서 흔들던 또 한인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철딱선이 없는 짓은 좀 안 하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전역적으로 좀 상황을 브리프하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LA 쪽은 지금 시위가 다운타운 쪽을 시작으로 해왔고 지금 코리아타운에서도 지금 시위대가 체포당하는 이런 일이 좀 있고요. 텍사스 오스틴 텍사스 주위의 건물에서 시작된 시위가 아이스 사무실에 있는 JJ 피클 연방청사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일부 시위대가 건물에 낙서를 하고 경찰과 충돌을 하면서 최루탄, 페퍼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경찰 4명이 부상당하고 12명이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텍사스 데알라스에서는 수백 명이 도심 다리 위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불법 집회로 간주라고 해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반응해서 일부 시위대는 물건을 던졌고 경찰은 페퍼 스프레이와 연막탄으로 대응하고 한 명이 체포 당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덴버, 콜로라도 주 의사당에서 시작된 시위는 밤까지 쭉 이어졌고요. 일부 시위대는 경찰한테 물건을 던졌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막았고요. 경찰은 시위가 격화되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6월 10일 오후 아이스 사무소 앞에서 시작된 시위가 수백 명이 도심을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과 충돌로 15명이 체포당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기소되고 두 명은 이제 경찰 두 명이 이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애틀은 이민법원 앞에서 50여 명이 모여서 평화 시위를 벌였으나 일부 시위대가 건물 입구에 전동 스쿠터를 놓으면서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하고 언론 지원단체 출입을 지금 통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산타아나 지역에서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위가 생긴 후에 이제 계속 이 지역도 같이 시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위군이 출입을 통제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연방 청사 주변이 봉쇄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의 도시 보스턴에서는 노동조합 지도자인 데이비드 구에르타를 체포하는 항의 시위가 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민자가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다. 억만장자가 일자리를 뺏고 억만장자가 문제다라는 구호와 함께 수백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여러 수백과 법무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하원 의원 프레멜라 자이팔도 같이 참가를 해서 아이스 단속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체포당했죠. 6월 9일과 6월 10일 연속 시위가 열렸고 첫날 154명이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둘째 날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는 기물 파손으로 다시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뉴욕시도 또 시위가 있습니다. 맨하탄 폴리 광장에서 시위가 시작됐고 트럼프 타워 앞에서 연자 시위가 열렸기 때문에 24명이 체포당했습니다. 자, 여기도 또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또 수십 명이 체포를 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연방청사 광장에는 이제 도심을 행진하면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요.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요. 교통 혼란이 있는 곳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참가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도시들은 이렇게 지금 시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방 청사나 아이스 뭐 건물이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운 시위를 하다가 이제 다운타운에 있는 가게를 약탈하가는 이런 이 도둑놈의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예,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놈들 때문에 시위대가 이제 폭도로 변하는 게 폭도 취급을 당하는 거죠. 예, 이게 뭐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위의 의도를 갖다가 폄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화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벼르고 있기 때문에 워싱턴 DC에서 내일 열리는 이 국군 퍼레이드 여기서 시위를 했다가는 좀 무력 사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토안보부의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LA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알렉스 파디아가 당시에 같은 건물에 있어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들어갔다가 질문을 하려다가 경찰과 FBI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심지어 수갑까지 차는 일이 생겼습니다. 야, 초유의 사태입니다. 상원 의원입니다. 예, 국회의원 중에서도 원로 국회의원 목급으로 취급받는 상원 의원입니다. 상원 의원을 지금 질문을 하는데 수갑을 채우고 예,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선 크리스티 노움 쪽에 하고 공화당 쪽에서는 처음에 이 사람이 크리스티 노움 의원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래서 체포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기자들이 엄청나게 있었거든요. 기자회견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영상이 뭐 수십 개 각도로 찍혀서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100% 믿지는 않습니다. 양쪽 다 지금 흥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알렉사 파디아 의원이 화가 나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경찰이 막았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제 몇 각도로 찍힌 영상들 제가 처음부터 다 보니까 알렉스 파디아 의원이 당일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이니까 당연히 뭐 일 때문에 거기 같은 건물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지금 시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폭도냐, 불체자냐, 아니면 뭐 범죄자냐, 뭐 여기에 대한 뭐 질문 같은 거 하는 이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파디아 의원이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 노움 의원한테 전혀 위협이 안 돼요. 앞에 의자가 쫙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의자, 예, 그 위치까지 딱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단이 있는 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요. 예. 뭐 크리스티 놈 의원 쪽으로 다가간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앉아 있는 맨 앞줄로 간 겁니다. 앞줄로 가서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서너 명이 멱살을 붙잡고 팔을 비틀고 끌고 나가니까 나는 상원 의원 알렉스 파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팔 비틀고 끌고 나가갖고 그 밑에 보좌관이 예, 쫓아가서 찍었는데 복도에 가서 잡아뜨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수갑을 채우는 장면까지 다 찍혔습니다.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국회의원을 지금 예, 상원 의원을 이렇게 뭐 수갑까지 채운다. 예. 나중에 이제 상원 의원이니까 당연히 뭐 감옥에 데리고 가거나 뭐 무슨 구금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풀어줬다고 하지만 이거는 지금 좀 난리가 뭐 많이 났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예. 그다음에 공화당 내에서도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충격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파디아 의원이 다른 브리핑을 받다가 이 회견장이 열린다고 해서 그쪽에 참석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의회 감시 활동의 일환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DHS 대변인, 그러니까 국토안보부의 대변인은 공격자로 착각했다. 근데 이거는 거짓말인 게 그냥 여러분이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공격자라, 예, 그 앞에 기자들 앉아 있는 의자 맨 앞줄 거기까지 나갔어요. 근데 공격자다? 그럼 그 기자들도 공격자입니까? 다른 기자들도 위험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바로 끌고 나간다.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그다음에 뭐 무슨 공격적으로 막 언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영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뻔하디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은 충격적이고 진짜 미국답지 않다라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지사 게빈 뉴섬은 뭐라고 했냐면 상원 의원도 수갑을 채우는 방법에 일반인들은 오죽하겠냐. 일반 시민한테는 뭐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게빈 뉴섬을 체포해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나 같으면 체포했겠다." 비겁하게 얘기했습니다. "톰 호만이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나 같으면 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얍삽하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중에 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게빈 뉴섬이 무슨 죄로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주지사가 된 게 죄라고 했습니다. 참나 어이가 없어 갖고 주지사가 된 게 죄래요.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주지사가 된 게 죄래요. 그러면 뭐 트럼프 같으면 그거 뭐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뭐 평생 징역입니까?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참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 장관이 뭐냐면 상원 의원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몰라서 체포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도 체포해서 수갑 채운 다음에 대통령인지 몰랐어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 건가? 몰랐다고 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나 대통령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나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 갖고 트럼프를 갖다가 막 체포를 했어. 수갑도 채웠어. 너 어떻게 대통령을 갖다 체포할 수 있냐? 대통령인지 몰랐어요. I'm sorry. 그럼 또 온 건가? 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캘리포니아 딱 2명이 있는 상원 의원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역사상 첫 히스패닉 상원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도 그냥 찜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히스패닉이 아니었다. 백인 의원이었다.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냥 편견 뭐 이런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그냥 "히스패닉이 와서 질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히스패닉이니까 그냥 끌고 가 보자." 상원 의원인지도 모르고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리스티 놈 이 여자도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음모론에다가 2021년 16 사태 때도 또 선동을 하고 뭐 가짜 선거네 뭐 부정 선거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트럼프 눈에 들어가 갖고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했던 이 사람인데 한때 트럼프의 부통령 메이트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왜 거론이 됐다가 딱 쫓겨난지 아세요? 본인이 자서전을 적었는데 본인 자서전에다 뭐라고 적혔냐면 집에 키우던 개가 말을 안 들어 갖고 총으로 쏴 주겠다. 이걸 자랑스럽게 자서전에 적은 거예요. 남이 한 얘기 아닙니다. 본인이 쓴 책, 본인의 일생을 적은 자서전에 본인이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적었던 여자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정신이. 여러분, 자기가 키우던 개가 말을 안 듣는다고 총으로 쏴 죽인 여자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여자가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을 맡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책방 가서 뒤져보시면 나와요. 그 여자가 그때 당시에 책에다 그 내용 적었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공화당도 커버를 못 쳐줘. 미국 사람들 또 개를 얼마나 좋아해. 근데 그 개를 갖다가 키우는 개를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총으로 쏴 죽였던 거 갖다가 자랑스럽게 적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통령 후보 얘기 나왔다가 쏙 들어갔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한테 딸랑딸랑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랑합니다." 이러고 앉았으니까 지금 국토안보부 장관을 시켜놓고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앉았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 아닌가.'라고 진짜 뭐 요즘에는 뭐 매번 할 때마다 흥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 이번에는 이제 중동에서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공격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싸움 딱에 네타냐후 이것도 미친 인간이지. 이란을 공격하겠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란의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 이란의 핵 활동 확대를 더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즉각적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인을 철수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놈의 싸움닭들 전 세계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공교롭게 프라이데이 13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13일이 금요일이고 내일은 14일이 토요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 퍼레이드가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에 탱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길을 다 부셔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길에다가 지금 철판을 깔고 스펀지를 깔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에이브럼스 전차가 무게가 60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군용 전차를 도시 아스팔트 위에 끌고 오면 길이 다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 돈을 엄청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일도 같이 겹쳤죠. 그래서 내 생일 파티로 군대 불러 이렇게는 못하니까 250주년 기념 축제라고 하는데 이게 늘 있었던 거면 저는 뭐 아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없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본인 생일과 여기랑 맞는다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 독재자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예. 김정일도 좋아하고 예 푸틴도 좋아하고 시진핑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던 경우는 1991 년도 예전에 걸프전 승리 기념 퍼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8천 명 그다음에 20만 명의 시민이 참석해서 구경했고요. 이번 행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미국의 승전을 축하하는 거였고요. 지금 트럼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위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본인의 생일상에다가 뭐 어떤 죄를 뿌리는 놈이 있다. 예, 그럼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제 합병하기로 한 거 뭐 다들 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병하면서 이제 마일리지를 갖다가 서로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통합 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소비자 권익 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수정을 해서 다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이제 축소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있는 분들이 많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아시아나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마일이 있으면 뭐 비행기를 탈 수 있는데 대한항공으로 축소돼서 들어가면 이제 비행기도 못 탈 수가 있고 손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릴지 몰랐지만 벌써 3년 전에 3년 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아 합병돼 갖고 회사가 하나만 남으면 이제 대한항공도 마일리지 차감을 더 많이 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마일리지 있는 걸 다 써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녔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1,000원 쓸 때마다 1마일을 주고요. 대한항공 1,500원 쓸 때마다 1마일을 주기 때문에 이 통합할 때 계산이 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스카이패스 카드를 만들었으면요. 미국 카드는 미국에서 1불 쓸 때마다 1마일입니다. 그래서 100만 마일이면 이제 100만 불 쓰면 100만 마일이고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지금 탈 수 있는 게 18만 5천 마일인가?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만 5천 불 정도를 스카이패스 카드로 돈을 쓰면 비즈니스 카드가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냥 개인이 쓰기엔 좀 많은 돈이죠.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이제 물건 같은 거 사면 금방금방 돈이 쌓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비즈니스 할 때 쌓였던 그냥 마일리지 그걸로 비행기 타고 다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그게 좀 유리하고요. 한국에서 스카이패스 카드를 만들면 미국 카드와 카드 모양도 좀 다릅니다. 예, 디자인도 좀 달라요. 같은 스카이패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 현대카드였나? 예, 거기가 컨트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은 스카이패스를 US 뱅크가 컨트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스카이패스라서 미국은 1불 쓸 때마다 1마일, 한국은 1,500원 쓸 때마다 1마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쓰는 게 뭐랄까 조금 더 손해가 있지 않을까? 예, 환율을 따지면 조금 더 손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좀 됩니다. 예, 대한항공 안 그래도 어저께 예, 의자를 한 칸 더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닭장 항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독점이 되면 항상 폐해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을 해도 또 계속 예,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에어 프리미어가 있긴 한데 프리미어가 요즘에 좀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예. 에어 프리미어가 좀 더 커지면 이제 좀 경쟁이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가격이 요즘에 좀 쌉니다. 예. 제가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미국에 들어갈 거 이제 비행기 표를 구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갔다가 이제 도로 한국 들어온 거 예, 왕복표. 왜냐면 편도나 왕복이나 뭐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어제가 한 18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얼마 안 됩니다. 한 1,200, 1,300불 정도. 예. 요즘에 이코노미가 참 싸요. 예. 참 진짜 비행기 값은 안 올라간 것 같습니다. 80년대도 뭐 600불, 700불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지금도 뭐 한 1,200불, 1,300불 정도에 왕복을 할 수 있다. 진짜 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12시간은 예, 좀 움츠려서 좀 고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어 프리미어도 한번 좀 타볼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어 프리미어를 못 탔어요. 에어 프리미어 막 처음에 런칭하실 당시에 저한테 오퍼도 왔었거든요. 예. 제가 유튜버니까 에어 프리미어 이제 자리를 갖다가 이제 비행기 티켓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한번 리뷰를 해 달라라는 부탁도 왔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뭐 시간이 안 맞아서 예, 쭉 못해 왔습니다. 한번 에어 프리미어도 뭐 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평이 나쁘지는 않더라. 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은 지역이 이제 매미 시즌이 왔습니다. 이제 한국도 좀 있으면 이제 맴맴거릴 때죠. 이 미국 매미가 진짜 시끄러워요. 야, 동남아 매미는 진짜 시끄럽습니다. 한국 매미는 정겨워요. 그냥 맴맴맴맴 그러는데 저기 동남아 매미는 어우 귀를 찢어요. 뭐 찍찍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 고주파 소리 같은 게 납니다. 예, 그리고 동부의 어떤 매미들도 그런 소리가 나는 매미들이 있어요.
세상 다녀보니까 한국 매미들이 제일 순한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이제 매미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가 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하이오주 블루 애쉬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 내부로 날아든 매미를 쫓아내려다가 차량을 갖다가 컨트롤 못해 갖고 도로 옆에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운전사하고 동승자가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경찰이 SNS에다가 이 사고 난 사진을 올려놓고 뭐라고 적혔냐면 매미는 개인 프라이버시한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문을 닫고 운전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 밑에 뭐라고 적혔냐? 매미 공격은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혔냐? 제일 밑에가 더 웃겼어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바로 고주했다. 예, 매미는 어디로 가버린 거죠? 예, 이런 농담까지 덧붙였다고 합니다. 뭐 한국에도 예전에 그 쿨의 이재훈이었나? 예. 뭐 아마 그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자동차 안에서 바퀴벌레 보고 놀라 갖고 바퀴벌레 때문에 호들갑 떨다가 차가 들이받아 갖고 차를 갖다가 폐차시켰다. 뭐 그런 얘기를 예전에 TV에서 한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차 안에 벌레가 들어오면 좀 깜짝 후달달 놀란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예. 저도 예전에 벌이 한 번 들어 갖고 좀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벌이 들어오니까 진짜 그거 쫓아내려고. 근데 안전하게 차를 세워 놓고 쫓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어이 나가, 나가." 이러다가 사고 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주 체리 힐스 빌리지에서 반려견들을 이제 돌봐주는 그 뭐 독시터라고 하죠. 예. 반려견 돌보미로 일하던 아주르 포스터 씨가 이 고객의 집에서 몇 달 동안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다음에 팔찌 뭐 이런 것들 하고 귀금속을 50만 불 어치나 훔친 혐의로 체포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도둑이 든 흔적은 없는데 낯선 사람도 없었고 아무 흔적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보석이 없어지자 신뢰를 했던 독시를 의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로버라는 이제 반려견 돌봄 앱이 있다고 합니다. 로버라는 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로버라는 반려견 돌봄 앱이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일을 잘해서 나중엔 집에 와서 식물들 물도 주는 일, 이런 일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금속을 훔쳐 갖고 지난 몇 달 동안 전당포에다 맡겨 갖고 계속 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거 고용하는 게 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백그라운드 체크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분은 이제 앱을 통해서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망치더라도 추적하기가 좀 쉽죠. 근데 그냥 뭐 누구 소개나 전화를 받아 갖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뭐 갑자기 이렇게 집에 귀금속 같은 게 없어지면 어떻게 추적하기도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앱을 통해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 연락이 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확인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경찰이 이제 우버 운전자한테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했는데 이게 자동차에 있는 대시캠에 녹화가 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죠. 예, 튀르키예 요즘은 튀르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터키가 좀 입에 익었습니다. 터키 출신의 우버 기사 압둘카디르 불가즈가 지난 12월 30일 샌디에고에서 승객을 태우러 가던 중에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고요.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면허증을 압수한 영상이 대시캠에 있었는데 이게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얘기가 뭐 좀 커지고 있습니다. F가 들어간 욕을 했고요. 예, 뭐 멍청하냐, 바보냐, 왜 길 한복판에 서 있냐. 그다음에 심지어 영어를 잘 못한다고 F 뭐뭐뭐 터키. 예, 이거는 인종 차별이 됩니다. 예, 욕 뒤에다가 국가를 적어놓으면 이건 인종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우부운전은 다시는 못할 걸로 알라고 그러면서 면허증을 뺏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허증이 없어서 열흘 동안 우버 일도 못하고 인스타카트 배달 일도 했는데 이것도 일을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DMV를 통해서 새 면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5일 시 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빼박이네요. 예, 영상이 다 찍혔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백하게 인종 차별이라는 게 무슨 F욕 뒤에다가 나라를 뭐 해놓으면 이건 인종 차별입니다. 그냥 F욕만 하면 개인적인 욕이죠. 예. 개인적으로 욕을 했다고 그게 잡혀가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은 욕을 했으면 명예훼손으로 뭐 체포돼 그거는 뭐 한국 얘기고요. 예. 미국에서는 욕했다고 체포 안 당합니다. 예. 근데 협박하면 체포당해요. 그러니까 너 한국식으로 너 죽었어. 예. 그건 체포당해요. 그러니까 미국 법과 한국 법을 알아야 돼요. 욕했다고 체포 안 당해요. 욕했다고 체포당하면 트럼프부터 체포당해야죠. 트럼프 얼마나 많이 욕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뭐 크레이지, 이디언 뭐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트럼프는 뭐 대놓고 다른 뭐 미국 대통령한테도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았는데 욕한다고 잡혀가잖아요. 욕하는 게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이란 거는 이게 한국에서 명예훼손이 이상하게
적용이 돼요. 한국에서 뭐 욕하고 뭐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수치감을 줬다 명예훼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가짜 정보로서 이 사람을 갖다가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의 체면이 깎이게 되나 손해를 보게 했다든가 이런 게 입증 그 손해가 입증돼야지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 법하고 미국 법하고 다르니까 명예훼손은 아무나 들먹이는데 이게 한국엔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실인데도 그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창피했다 그러면 한국은 그 폭로한 사람이 걸려요. 웃기죠? 미국은 안 그래요.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 돈 떼먹었어. 그러니까 돈 떼먹었는데 저 사람이 돈 떼먹고 여기로 도망 온 사람이야. 그 얘기를 공공장소에서 했다. 근데 돈 떼먹은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안 걸려요. 근데 한국은 그걸 공표하면 걸려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웃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법이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관광회사 하는 분이 어떤 이제 이렇게 한인 아주머니가 크레딧 카드로 관광비를 다 내고 5천 불을 갖다가 디스플레이 시켜 갖고 이분을 찾는다고 여권을 올렸더니 밑에 적어 놓은 게 뭐냐면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국에 살면서 왜 한국법을 계속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미국 살면 미국법, 한국 살면 한국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욕 뒤에다가 나라, 인종 이게 들어가잖아요. F 코리안, F 뭐 백투 코리아, 뭐 F 멕시칸 이름은 이거는 인종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인종 차별은 법적으로 이게 이 형량이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한국식에서는 오히려 "너 죽여버려." 이게 오히려 큰 게 아닌데 미국 같으면 그거 죽여버려가 협박죄로 이게 그냥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법은 미국에 살아서 영어를 못하는 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법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와서 제일 답답한 게 한국 분들이 맨날 한국 법을 들먹여요. 그 미국에서 코리아 타운 안에서 한국법 들먹여 갖고 "너 명예훼손 소송." 그러면 나는 피 웃어. 그래 갖고 '아 무슨 명예훼손이야. 그냥 요거도 처먹은 것 같고 그거 갖고 무슨 명예훼손이야.' 예. 무슨 사실 적시를 한 것 같고 뭐 사실 적시 지금 뭐 미국에서 한국 판사 불러다 할 거야? 내가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종차별 요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엊그제 챗GPT가 먹통이 됐었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 챗GPT가 먹통이 돼 갖고 제가 막 챗GPT한테 "뭐 하냐?" 막 그러면서 20불 매달 받아 먹으면서 "너 대답 안 할래?" 뭐 그랬는데도 대답을 안 하고 막 그랬습니다. 챗GPT와 막. 근데 그다음 날 또 됐습니다. 한국 카페24라는 호스팅 서비스가 지금 먹통이 돼서 지금 나흘째 먹통이 돼서 지금 좀 난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금 접속 불가가 됐습니다. 6월 12일 오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에 접속 장애 신고가 급증하는 바람에 스포티파이 같은 거 되게 유명하죠. 음악 듣는. 그다음에 오픈 AI도 이게 문제가 있었죠. 이게 챗GPT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 그냥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있었고요. 영향을 받았던 서비스 중에서는 유튜브, 지메일, 디스코드, 스냅챗, 줌, 아마존, 도어대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라마운트 플러스, 스펙트럼, 로블록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 때문에 삶이 너무 편해지긴 너무 편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갑자기 먹통이 되면 사람이 당황해지는 거죠. 패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챗GPT로 이제 뉴스 정리를 합니다. 제가 뭐 뉴스를 중간중간 긁어 갖고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대충 쓰고 그냥 저는 뭐 단어로 나열하니까 뭐 예서 알락스 파디아 의원 체포 그다음에 크리스티 놈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챗GPT에 정리하면 쫙 문장을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써 먹는데 갑자기 안 되니까 저녁 내내 안 되니까 내일 뉴스 할 때고 고생하겠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으로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변 전화번호 기억하십니까 혹시? 전화번호 우리 이제 아이들이나 가족들의 전화번호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일본 갔다 오면서 저희 집사람이 전화기를 백에다 넣었는데 제가 그 백을 들고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는데 저는 와이프가 전화기를 당연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와이프한테 카톡을 쳤습니다. "저 몇 번 출구 앞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로 나오라고." 왜냐면 저는 F4 비자가 있으니까 그냥 10초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데 와이프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와이프 만나려고 진짜 애먹은 게 전화기를 놓는데 와이프가 제 한국 전화번호를 기억 못 하는 거예요.
미국 전화번호는 기억하는데 한국 와서 전화번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화번호를 기억 못 해 갖고 이제 공항에서 좀 헤맨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집사람 한국 전화번호는 기억 못 해요. 미국 전화번호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계에 의존하고 살면 좀 이런 난처한 일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교훈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LA 코리아타운 한복판 올림픽과 세라노에 위치한 올림픽 오토센터 3M 틴트 공인딜러와 GMB 배터리 한인타운 최저가 공인딜러로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가격을 보장합니다. 세계 최고 블랙박스 아이나비 장착까지 오일 체인지부터 브레이크 정비, 메인테넌스까지 원스톱 서비스 친절한 한국어 상담으로 내 차 관리를 더욱 쉽고 빠르게 올림픽 오토센터 주소 32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문의 전화 213-791-9696 당신의 드라이빙 이제 올림픽 오토센터와 함께하세요.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주절 시간. 예, 오늘이 공교롭게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예, 13이 불길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이 또 불길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13일과 금요일이 겹친 날은 안 좋은 날이다. 이런 미신이 많이 있죠. 한국은 이제 숫자 4를 안 좋아합니다. 그러게 죽을 사자랑 똑같다고 해서 안 좋아하고요. 예, 이거는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도 사자가 딱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안 좋아하죠.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한국에 와도 4층이 없는 경우가 많고 뭐 4층을 F로 적어놓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뭐 예전만큼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13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요 아파트 있죠? 예, 여기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외국인들이 많이 사니까 여기는 4층은 있고요. 13층은 없습니다. 예, 12층 다음에 14층으로 올라갑니다. 아, 이것도 재밌죠? 예, 한국에 있는데도 여기는 또 이제 미군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13층을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일의 금요일이 과연 예,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진짜 위험하고 안 좋은 일, 재수없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금요일 13일이 금요일이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 다른 금요일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금요일이 차 사고도 많이 나고 사건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요일이 이제 일 끝난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 끝나고 와 신난다 나와서 뭐 술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거지. 꼭 13일의 금요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13일이 아닌 금요일과 그냥 13일의 금요일과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병원에 간 사람이 조금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이것도 좀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500명당 1명 정도 더 추가로 예,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저런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예, 미신을 많이 믿는 게 사람은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뭔가 믿음으로써 그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겠다. 혹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무의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통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이제 원래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뭐 고려 때 많이 이제 알려주고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예, 사주팔자가 많이 번창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도 사주팔자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셨다고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주팔자가 일반 백성들이 보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한문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숫자를 셀 줄 알고 천문도 알아야 되고 뭐 음양 오행도 알아야 되고 지식이 많이 있어야지 사주팔자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천민들은 사주팔자를 보는 경우도 적고 천민들이 사주팔자를 보면 너 뭐 한 짓이냐? 너 지금 구태타 일으키냐? 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반란, 역적을 꾀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잡혀갖고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어느 왕이었더라? 예, 세종대왕은 아니었는데 어느 왕이 하루는 이제 궁금해갖고 나랑 사주팔자가 똑같은 나랑 사주팔자랑 똑같은 사람의 사주는 어떤지 전국적으로 찾아와라. 그래서 전국을 수배해서 한 노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랑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왕이 된 팔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역적을 그러니까 역모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골에 노인이 이제 왔다고 합니다. 노인이라고 하지만 뭐 그래도 왕이랑 동갑이었겠죠. 하여튼 예, 시골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던 예, 노인이 왔다고 합니다. 와갖고
사주가 나랑 똑같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왕이 딱 물으니까 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께서는 8개의 부서로 360개의 고을을 다스리는 것처럼 저는 아들 8명이 360개의 양봉을 하던 노인이었대요. 예. 양봉통을 갖다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와 저의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너무나 이제 재치. 아 진짜 이 할아버지가 센스 짱이었죠. 이제 그 말 잘못했다가 이제 뭐가지 댕강 잘리는 거 아니에요. 괜히 또 전하 저 뭐 영광입니다. 전하와 저가 뭐 같은 사주였다니 뭐 이런 소리 했다가 괜히 저놈 재수없다. 나랑 사주가 똑같으니까 저놈 언제 역무를 꾀할지 몰라. 저놈 죽여버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인이 너무나 센스 있게 얘기한 거지. 이 전하께서 8개 현을 나누고 36개의 고을을 나눠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처럼 저는 8명의 아들이 360개의 양봉통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전하와 저의 사주가 그래서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진짜 센스 좋다. 그래서 큰 상을 내리고 보내줬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훗날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게 풀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분명히 사람은 같은 사주가 있겠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뭐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뭐 2시간 단위로 나눈 건데 그 2시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사주가 있는데 똑같이 사는 건가 아는 건가?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는 이제 토종 이재명 선생께서 이제 많은 이제 백성들이 아니 본인 이름도 없었고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부르던 시절에 뭐 몇 시에 태어났는지 뭐 누가 기억해요. 예, 시간 볼 줄도 모르는데 시간도 모르잖아. 솔직히 옛날에 뭐 시계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것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시간을 언제 태어난지는 더더욱 모르는 이런 평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시간 없이 볼 수 있는 이제 토종 비결, 예, 토종 비결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돼 갖고 그때부터 이제 토종 비결을 많이 보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정 비결 뭐 해마다 뭐 연초면 이제 사주팔자 토정 비결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정 비결이 이제 사주팔자와 좀 다른 건 뭐냐? 토정 비결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얘기가 많대요. 예,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런 얘기고 나쁜 일에 대해서도 이거는 피해가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안 주고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좀 적어서 백성들한테 더 희망을 주는 예, 이런 점괘가 나올 수 있게 예, 토정 비결 괴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미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뭐 미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이 사주팔자 있죠? 이거를 어느 정도 통계학이라고 믿어요. 왜 통계학이라고 믿냐면 몇천 년을 내려오는데 얼탕탕하게 계속 안 맞잖아요. 예, 그러면 없어져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너무 안 맞으면 없어지겠지. 혈액형으로 성격 보는 거 뭐 70년대 80년대 많이 유행했는데 요즘에 그거 안 보잖아요. 예. 뭐 인기가 갔잖아. 없어지잖아요. 요즘에는 MBTI를 보잖아요. MBTI도 또 언제까지 갈지 몰라. MBTI도 나중에 또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토정비라는 게 몇천 년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통계학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럼 그 통계학의 근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전에 어떤 스님이 얘기했던 거를 보고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인생에 영향을 끼치냐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논에 쌀알이 떨어졌는데 그게 겨울에 떨어졌으면 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근데 봄에 떨어졌으면 그냥 떨어지자마자 싹이 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무릎을 탁 쳤지. 이게 만약에 자연이 돌아가는 어떤 섭리가 있다면 그게 맞을 수가 있겠구나. 이 세상은 참 희한한 게 경기가 좋으면 나빠지고 나빠지면 또 좋아지고 이게 어떤 서큘레이션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세상은 항상 그래왔어요. 태평성대가 있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있다가 또 독재주의가 생겼다가 또 민주주의가 생겼다가 달이 차면 달이 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미국의 경기는 10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띠는 12개로 나오죠. 12간지로 나눠갖고 삼재라는 게 있죠. 삼재가 3년이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삼재라는 게 인생을 이제 봄 3개월, 여름 3개월, 가을 3개월, 겨울 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이제 겨울이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겨울이 재수없는 시기가 아니라 겨울은 이제 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 그래서 겨울에 가서 씨 뿌리는 거는 미련받은 짓. 그리고 이제 여름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여름에 놀고 앉았으면 가을에 얻을 게 없는 거. 예, 이거는 농사 짓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서도 자기가 이제 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일이 안 풀린 때가 있고 분명히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10년 주기랑 맞춰 보면 이게 맞는 때가 있고 안 맞는 때가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쭉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사주 보고 토정 비결 본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그래프를 그려 봤어요. 잘 살 때, 못 살 때, 잘 살 때, 못 살 때, 잘 살 때, 못 살 때. 근데 미국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좋을 때, 나쁠 때.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있죠. 예. 그때가 제가 돈 벌고 잘 될 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갖다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토정 비결 안 보고 그거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제 인생적으로도 그동안 쭉 그래프를 보면 상승운이고 예 바이오 리듬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 경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3년 지나면 괜찮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한 3-4년 지나면 제 인생이 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 토정 비결 같은 거 안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정 비결이나 사주 같은 거 안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다 맹신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면서 밝혀낸 건 있잖아요. 예. 여름에 눈이 오는 케이스는 없고요. 근데 겨울에 뭐 꽃이 피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겨울은 보편적으로 춥고 여름은 덥고 근데 봄, 가을은 그냥 날씨가 좋고 이런 것들 다 알죠. 그래서 이게 뭐 요즘에 뭐 기상 변하다, 뭐 기상이 이상하다, 뭐 지구 온난화다, 뭐 그래서 여름이 유난히 덥네. 뭐 근데 이것도 참 보면 길게 보면 또 몇십 년 혹은 100년, 200년의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신기하죠. 지금 뭐 기후 온난화 얘기를 해 갖고 이제 빙산이 녹아내린다. 뭐 북극의 빙산이 녹아내린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이슬란드 갔을 때 아이슬란드의 그 아이슬란드인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옛날에 이제 적어 놓은 책을 보니까 바이킹들이 이제 아이슬란드를 처음 찾았을 때 뭐 몇백 년 전에는 아이슬란드에 눈이 없었대요, 하나도.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가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산에 눈이 쌓이죠. 그러면 이제 계속 쌓입니다. 물이잖아요.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 눈 많이 쌓이면 지붕도 무너져 내리는 거 알죠? 근데 얼마나 산에 눈이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꽉꽉 뭉쳐져요. 그래서 빙하를 보잖아요. 그럼 빙하를 보면 푸른색으로 보이고 안에가 되게 투명해요. 그게 뭐냐면 밀도가 되게 높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깨지지도 않아요. 제가 옛날에 알래스카 갔다가 빙하 주워다가 그 팥빙수 해 먹는 거 영상 보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얼음하고 달라요. 진짜 안 깨져.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그렇게 무거운 게 산에 쫙 오랫동안 몇백 년 있다 보면 나중에 무게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내려오는 걸 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눈과 얼음이 강처럼 흘러내리는 걸 빙하라고 하는 겁니다. 빙하. 그래서 그게 눈에는 바로 안 보이지만 이게 빨리 돌려보면 이제 뭐 몇십 년을 갖다가 막 고속으로 돌려보면 막 강물 흐르는 것처럼 그냥 눈이 쭉 내려오는 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는 산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게 다 밑으로 밀려 내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5-600년 전에는 거기가 민둥산이었대요. 까만 산이 보였다. 역사책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지구 온난화였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 빙하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몇백 년 동안 눈이 쌓였으니까 눈이 무거우니까 또 주저앉았고 내려서 바닷물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또 눈이 내려서 또 산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 가서 깨달은 게 이게 기후 온난화 물론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날씨 더워진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북극에 이게 빙하가 녹아내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꽤 자연스러운 거 몇백 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런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갖다가 또 어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구 환경은 보호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항상 돌아가는 틀은 자연의 이치가 있잖아요. 세상에 자연만큼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의 얘기가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이 자연, 우주라는 건 너무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나라에 로켓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면 되게 자연은 규칙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뭐 허리케인도 뭐 10개가 올 때도 있고 20개가 올 때도 있고 여기로 갈 때도 있고 저리로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연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크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예측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더 정확한 건 뭐냐면 지구와 달이 돌고 이 모든 각도가 하도 안 틀리기 때문에 그 각도를 보고 우리가 로켓을 쏴 갖고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각도 1 도만 틀어지면 몇천 마일을 올라가면 완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잘 정확하게 돌아가면 이게 우리가 달나라까지 갈 수 있냐. 그 얘기 들었을 때 우주가 과연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무쌍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주는 너무나 정확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모든 이치를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감으로 안다는 건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이제 저장이에요. 바닷가에서 어부가 이렇게 평생 배만 뛰었던 사람들은 이 감을 하는 거죠. 이게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 혹은 뭐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뭐 차트 잘 보고 주식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어떤 사람은 감으로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타고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이치가 있고 어떤 규칙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뭐 저 원자시계보다 더 정확한 이런 정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나라에도 갈 수 있고 이 지구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지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미라클 기적 아닙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어떻게 정확하게 지구가 계속 태양과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좀 신기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런 미신 같은 거 믿고 뭐 이런 것들도 어떤 뭐랄까 한번 경험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사람의 경험으로 따지면 나쁜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만 기억하기 때문에 이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냉정하게 생각하면 미신이 아니라 데이터가 준비돼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13일의 금요일 날 나쁜 일이 생겼던 것만 기억하면 13일의 금요일은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기억에 오류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트럼프 막 대통령 되고 나서 비행기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이 재수 없는 인간 트럼프 대통령 되더니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나 막 그래서 속으로 씩씩대 갖고 그래 논리적으로 한번 보자 그리고 뒤져봤죠. 웬걸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비행기 사고가 더 많이 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몇 번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됐다고 비행기 사고가 더 많이 난 게 아니고 좀 충격적인 게 있었죠. 포트맥 방에서 여객기가 떨어진 바람에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뿐이지 비행기 사고는 늘 똑같더라고요. 늘 똑같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전년도보다 비행기 사고가 더 적은 편이기도 했어요. 쪼끔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 갖다가 그냥 내 기분으로만 생각하면 정확한 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팩트로 찾아보면 정확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일 금요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괜히 13일의 금요일 날 나갔다가 나 나쁜 일 당하면 어때? 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금요일은 다른 날보다는 위험하다는 거는 그건 팩트입니다. 금요일이 월, 화, 수, 목보다는 위험해요. 왜? 사람들이 들떠 있고 술 마시고 나가 돌고 좀 하이퍼돼 있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보다 사고가 많은 게 금요일은 팩트지만 13일의 금요일이 더 위험하다는 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 워싱턴 DC의 퍼레이드 그다음에 시위가 있는데 시위는 여러분들 그동안 보셨죠. 92년도 폭동도 보셨고요.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도 보셨고 또 지금 LA 시위도 보셨죠. 시위라는 건 위험하다는 건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아요. 가능성을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또 각별히 사람들 많은데 좀 관공서 있고 아이스 본부 있고 뭐 이런 데 근처는 안 다니는 게 최대한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에도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을 만한 영상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한국에 와서 이제 미용, 미국에서 촌티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영상 하나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전문 자격증. 이거 관심 있을 겁니다. 연세가 드셔도 일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에 대한 뭐 얘기도 또 하나 올렸기 때문에 주말에도 꼭 봐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안 하셨어요? 구독 안 하시면 그거 영상 올라와도 여러분 놓칠 수 있어요. 구독해 놓으세요. 구독을 갖다가 했는데 또 하면 구독이 풀립니다. 구독돼 있으면 놔두시고요. 옆에 종 모양이 있죠? 그건 알림 버튼입니다. 알림 버튼 딱 눌러놓으시면 제 영상이 새로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께 좀 바로 알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